다음 이슈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CLSA 그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네. 리포트가 또 중요한 이유가 CLSA가 이제 홍콩 계열의 이제 회사인데 워낙 그 홍콩에서 오랫동안 이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홍콩에 있다니까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 한국과 이제 일본을 아우르는 이런 반도체 가장 유망한 어떤 리포트 회사이기 때문에 샌디스크의 리포트가 사실 글로벌 IB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어떤 그 리포트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투자 의견을 High Conviction Outperform 이렇게 냈는데 이 High Conviction Outperform 쉽게 얘기해서 뭐 최선호주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예, 샌디스크가 SK 하이닉스에서 이 리포트를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 샌디스크가 하이 컨빅션, 아웃퍼폼, 그러니까 컨빅션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사실은 이제 리포트 그 증권사 입장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매수보다 강력 매수다 이렇게 그 인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CLSA는 하이 컨벡션 그러면 그냥 컨벡션보다 더 강한 어떤 매수 추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업종 최선호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CLSA는 5등급으로 나눠서 리포트를 다 발급을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하이 컨벡션, 그다음에 컨벡션, 그다음에 홀드 중립이라고 하정했죠. 그다음에 언더퍼폼. 이거는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야. 그다음에 하이 컨벡션 언더퍼폼. 이거는 강력 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CLSA가 하이 컨벡션. 하이 컨벡션에는 업종 최선호주다라고 이제 그 하이닉스를 분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5가지 등급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을 부여를 한 건데 당연히 뭐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겠죠. 예. 현저가 대비해서 거의 뭐 38%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CLS의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이제 106만 원이었습니다. 106만 원도 사실은 작년에 그 내놨던 12월에 내놨던 목표 주가였기 때문에 그때로서도 너무 높지 않느냐 알겠지만 지금 이제 금요일 하이닉스 종가가 장중에 93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금요일 날 CLSA가 그 목표가를 갖다가 106만 원에서 125만 원을 올렸습니다. 125만 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12월에 자신들이 가졌던 전망보다 올해 이제 하이닉스가 가진 전망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는 D램과 그 낸드 플래시의 ASP 평균 판가가 사실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목표가보다 87%를 더 상향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98%. 이 정도 높게 잡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170조로 잡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목표가도 106만에서 120만 원 올려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의 어떤 그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는데 역할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좀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또 다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CLS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라 표현했냐면 우리가 알던 반도체가 아닌 다른 어떤 시장의 어떤 구조로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면 반도체는 너무나 이제 등락폭이 큽니다. 고점을 그렇죠. 찍었다 내려가는 속도도 가파르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막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까지 반등을 하면서 쭉쭉 뻗어납니다. 이런 어떤 주기가 너무나도 급박했는데 이제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반도체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CLS가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CLS의 분석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종목도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거에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PER이 아니라 PBR로 했습니다. PBR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PR로 접근해야 되고 그 CLS가 분석한 하이닉스의 PR은 사실 올해 영업이익을 갖다 끌어온다면 PER은 여전히 이제 7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하이닉스 주가가 5% 이상 좀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밸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 괜찮나, 확실한 저평가인가, 뭔가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CLS의 보도가 이제 금요일 날 29일 나왔으니까 원래 기준을 잡은 CLS의 이제 PR 계산은 이제 하이닉스의 그 주식 가격은 86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올랐죠. 금요일 올랐던 것을 종가가 90만 9천 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KLX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요일날 종가가 90만 9천 원으로 감안을 해도 여전히 이제 CLS 기준에 따르면 하이닉스 PR이 6.3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7배 미만입니다. 7배 미만이고 그러면 마이크론의 PR은 얼마냐? 올해 그 영업이익을 끌어안들 마이크론의 PR은 여전히 12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D램 분야에서
H밴 분야에서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보다 40% 이상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 그러면 사실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